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193cm의 키를 가지고도 빠른 스피드를 가졌고 압도적인 공중볼 장악력까지 갖춘 중앙 수비수, 14년 만에 EPL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쥔 선수로 2019년 리버풀을 최소 실점팀으로 만든 장본인, 1080억이라는 이적료 그 이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 수비왕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네덜란드 동남부의 도시 브레다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NAC 브레다 축구클럽이 있는 곳이지만 네덜란드 축구 스타가 거의 태어나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1991년 7월 8일 버질 반다이크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네덜란드인, 어머니는 남아메리카 수리남 출신이고 할아버지는 브레다 토박이로 심판을 한 경력이 있는 나름 축구인 집안입니다. 반다이크가 태어난 곳은 분명 브레다였지만 수리남 피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고 수리남을 몇 번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반다이크는 유난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컸죠. 길거리 어떤 장소든 공이 있는 곳이라면 항상 행복했고 TV 속 호나우진유를 보면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브레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브레다 클럽의 유스에서 뛰기 시작했지만 느리고 작았던 반다이크는 새로운 환경과 코치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곧장 브레다가 아닌 빌렘2의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갑니다. 반다이크는 이내 합격했고 수비수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 빌렘으로 이끈 것은 아버지였고 당시 반다이크의 나이는 만 6살이었습니다. 반다이크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12살이던 2003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홀로 반다이크를 비롯해서 3명의 자녀를 키우게 된 것이죠. 아버지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반다이크는 이후 자신의 유니폼에 반다이크 대신 버질을 새기고 뛰기 시작합니다. 빌렘 시절 반다이크는 센터백으로 나설 만큼 그리 큰 키가 아니었기 때문에 풀백으로 뛰었고 이마저도 발이 느렸습니다. 주전으로 나서기 힘들었죠. 게다가 넉넉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레스토랑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7살 무렵 갑자기 반다이크의 키가 18cm나 커지면서 그의 축구 인생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로 무릎 연골적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커진 몸짓으로 인해서 센터백으로 나설 수가 있게 되었고 스카우트의 눈에도 들게 됩니다. 빌렘이 배출한 슈퍼 수비수 사미 히피아의 4번을 새긴 후 몸싸움과 스피드 그리고 공격까지 갖춘 만능 수비수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고향을 떠나 흐로닝은 유스로 둥지를 옮기게 되었죠. 빌렘 시절 상대의 볼을 빼앗는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했지만 빌렘은 프로 계약에 난색을 표했고 흐로닝언이 바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브레다에서 260km 떨어진 흐로닝언에서 생활은 탄탄대로였습니다. 흐로닝언 유스에서 성인팀으로 1년 만에 올라섰고 2011년 5월 1일 네덜란드 리그에 데뷔했으며 5월 29일 덴 하그와의 유로파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첫 풀타임을 소화합니다. 첫 풀타임 경기에서 반다이크는 2골 1도움을 기록합니다. 1차전 1대5로 대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2차전은 희망이 없었지만 반다이크의 대활약으로 흐로닝언은 극적인 유로파 진출권을 따내게 됩니다. 첫 풀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2011-2012 시즌 반다이크는 흐로닝언에서 석현준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흐로닝언의 돌풍을 이끌었지만 시즌 막바지 급작스러운 맹장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홀로 살면서 온갖 안 좋은 음식을 섭취했던 반다이크는 이 큰 수술 이후 영양 조절과 몸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흐로닝언 시절 반다이크의 몸놀림을 지켜본 사람은 셀틱의 닐 레논 감독이었습니다. 기성용도 지도했던 그는 반다이크를 노리는 팀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비진에서 튀어나와서 몇십 미터 떨어진 윙어에게 패스하는 시야와 킥에 매료가 된 것이죠. 특히 당시 네덜란드 리그 득점 선두였던 윌프레드 보니를 막는 모습에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반다이크는 이 당시 리그 내 다른 빅클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약스는 반도호른, 아인토벤은 제프리 브루마를 영입했고 페이에노르트는 수비에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지는 좁아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셀틱행을 만류했지만 반다이크는 영국 축구 매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됩니다. 닐 레논 감독은 당시 이적료 39억을 주고 반다이크를 2012년 여름 전격 영입을 합니다. 너무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감독은 쾌재를 불렀지만
반다이크를 오랜 시간 동안 데리고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셀틱으로 반다이크가 합류하고 훈련 첫날 닐 레논 감독은 반다이크에게 넌 올해 못 있을 것 같으니까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영입된 선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셀틱에서 자리하자마자 반다이크는 단숨에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리그 베스트 11에 오르는 대활약을 펼칩니다. 2013년 4월 당시 반다이크에 대한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는 유망주는 맞지만 14위에서 20위권 내 평가였습니다. 마르틴스 인디, 데파이, 마르코, 반 힌켈이 훨씬 높은 평가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반다이크는 셀틱에서 흡사 리오 퍼디난드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리그를 초토화시켰고 매우 공격적인 수비수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리그 우승에 성공을 하자 반다이크의 이름이 서서히 전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사, 밀란, 유로파에서 인테르 등을 상대하면서 반다이크는 크게 성장을 합니다. 로날도 쿠만 감독이 2015년 사우스햄튼 지휘봉을 잡을 무렵 수비진의 반다이크 영입을 구상하고 있었죠. 물론 그 전인 2014년엔 세비야가 반다이크 영입을 준비한 적이 있었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닐 워녹 감독도 반다이크를 원했지만 수석 스카우터가 거긴 스코틀랜드일 뿐이야 라며 영입을 반대합니다. 반다이크는 셀틱 수비의 핵심으로 2014년 1256분 동안 팀이 지지 않는 역할에 큰 공헌을 합니다. 올해 스코틀랜드 리그 베스트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며 그의 주가는 하늘을 찌릅니다. 114경기에서 15골을 넣는 활약을 마친 반다이크는 아스날의 벵거 감독이 강력하게 노리고 있었으나 반다이크의 선택은 사우스햄튼이었습니다. 2015년 이적 시장 마지막 날 195억의 사우스햄튼의 수비수가 되었고 불과 한 달 만에 주간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활약을 선보입니다. 물론 가끔 정신줄을 놓는 집중력 부재가 있긴 했지만 거의 완성된 수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EPL 전체 선수 평점 5위, 수비수 한정 1위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첫 해에 이루어냅니다. 특히 공중볼 장악력은 리그 내 알더베이럴트, 코시엘리, 오타멘디가 60%인 반면 반다이크는 71%에 해당하는 공중볼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첫 해에 보여준 반다이크의 활약에 사우스햄튼은 흡족함을 드러내며 6년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쿠만 감독은 반다이크에게 퍼펙트라는 찬사를 보냈고 빠른 적응력으로 EPL 첫해 32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사우스햄튼을 리그 7위로 올려놓은 1등 공신 중 한 명이었죠. 여차하면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했으니 말입니다. 빅무대 검증까지 끝나자 리버풀, 맨유, 맨시티, 첼시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사우스햄튼 2년차에 접어든 반다이크의 활약은 여전했지만 팀의 공격이 신통치 않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갔고 빅클럽들의 영입살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대략 반다이크의 몸값은 이 당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리버풀은 당시 이미 클라인, 마네, 랄라나, 로브렌까지 영입해 사우스햄튼 전문 영입팀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고 1000억 이상을 베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다이크 본인도 챔피언스리그 출전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죠. 사우스햄튼은 리버풀에 안 판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리버풀과 반다이크가 비밀리에 만났고 이는 곧 들통이 납니다. 리버풀이 공식 사과를 했다지만 이미 사우스햄튼 팬 입장에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리버풀의 쿠티뉴가 옵션 포함 2천억 가까이에 바르셀로나로 팔리자 클롭 감독은 반다이크 영입을 결심을 합니다. 클럽의 추진력과 포부는 반다이크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2018년 1월 1일 1080억의 반다이크를 영입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는 축구 역사상 수비수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반다이크의 영입 후 캐러건은 반다이크가 리버풀 수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리그 후반기에 합류한 반다이크는 초기 적응에 호흡이 맞지 않아 비난을 받았지만 클롭 감독 전술에 녹아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기인 수비 조율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뒷공간에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덕분에 파트너인 로브렌의 기량이 눈부시게 상승합니다. 특히 챔스 8강 맨시티전에선 2경기 동안 1실점만 내주는 철벽을 선보입니다. 비록 챔스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반다이크는 리버풀 합류 4개월 동안 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경기마다 1.2실점을 하던 팀이 반다이크로 인해서 0.67점으로 절반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16경기에서 9번의 무실점에 기여했고 이 기간 다른 어떤 팀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로버트슨이나 아놀드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지만 중심축을 잡아준 것은 분명 반다이크였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도 훌륭했지만 이를 뛰어넘어 수비진 전체 기량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2018-2019 시즌 반다이크는 변함없는 활약으로 이젠 세계 최고 수비수의 타이틀이 아깝지 않다라는 평을 받게 되었고 EPL 올해의 선수상을 받기에 이릅니다. 2005년 존 테리 이후 14년 만에 수비수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을 한 것입니다. 한 시즌 동안 반다이크가 돌파를 허용한 횟수는 0개, 근 몇 년간 불안한 수비로 악명이 높던 리버풀의 리그 최소 실점에 기여를 합니다. 2019-20 시즌 리버풀의 수비는 다시 한번 리그 최소 실점을 내주는 탄탄함을 자랑했고 반다이크는 1위부터 4위 팀의 수비수 중 가장 많은 걷어내기 횟수를 기록합니다. 로브렌, 조엘 마티프 등 파트너들이 부상과 기복을 타는 사이 반다이크는 팀 수비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내며 리그 정경기에 출장해 강철왕다운 면모를 과시합니다. 그러나 2020년 반다이크는 10월 17일 에버튼전에서 픽포드와 충돌 직후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고 시즌 전체를 날릴 위기에 처합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파비뉴가 센터백으로 내려오는 등 조치가 취해졌지만 클롭 감독은 깊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접시를 닦던 소년에서 이젠 통곡의 벽이 된 버질 반다이크. 네덜란드와 리버풀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하루빨리 그라운드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선수들을 가혹하게 다루기도 했지만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최고의 선수들을 육성했던 전설적인 감독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